이렇게 선별해준 아파트들 중에서 급매로 팔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진짜 경우의 수가 많으면서 급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최근에 제가 20만 구독 달성했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돌아보는 마음은 네, 제가 짧게 글 올렸지만 내가 처음 내 집 살 때 그 어려웠던 것, 막막했던 것 잊지 말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처음엔 좀 저도 약간 투자하고 나서 수익이 나니까 좀 교만해지고 약간 까부는 마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시장을 대할수록 부동산 시장 앞에 굉장히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 잊지 않고, 물론 여러분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함께 가주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멘토링 준비했어요.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혼부부 많이 했는데 오늘은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일산에 자가에 살고 계시고 성인 가족 3인인데 서울로 갈아타게 하고 싶다. 또 실거주 알아보시는 건데 1억 정도 현금이 있고 노후 준비는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딱 있는 순간 얼마나 열심히 사셨을까. 그리고 해당 아파트에 대출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모으시고 내 집 하나 똘똘한 거 잘 가지고 계셨지만 지금보단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고 싶다. 게다가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아파트 매모양 가격하고 1억 정도로 서울 경기 남부권 20평. 가족이 이제 3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중요한 거 표시해 보니까 가족 3인. 그리고 직장이 가족의 직장하고 대학원이 여의도 용산인데 일산에서 가시기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사실 거기가 더 입지가 좋아서 이후에 더 상승할 곳이라면 있어도 되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일산에 있는 아파트 어딘지도 위치 한번 찾아볼게요. 일산 요진 Y시티 35평 정도로 고점은 12억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한 9억대 뭐 10억 조금 언더 요 정도로 제가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시다. 요 아파트 굉장히 잘 지은 걸로 좀 유명해요. 여러분 일산 들어가시다 보면 정말 절대로 눈에 안 띌 수 없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거기 있는데 조금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서 임장을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시고 뭐 마포, 공덕, 왕십리, 사당 안 가보신 데가 없는데 한 네 개 정도 아파트로 추리셨어요. 이 중에서 어딜 가야 될지 다 가봐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진아이스가 혹시 얘기해 줄 곳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이분이 골라본 아파트를 먼저 점검할 거예요. 우선 이분이 사는 곳 한번 가볼까요? 일산 요진 Y시티 여기에 있거든요. 굉장히 멋진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우리가 아는 일산 동구 쪽 끄트머리. 그래서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아파트고요. 또 일산 동구 이 뒤쪽으로 일산 서구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일산이 있습니다. 전세가도 낮지 않죠. 지금 이거 직거래는 조금 보시지 말고 기존 거래가 한 9억 중반 후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대비 전세 가격 굉장히 높은, 네, 실거주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예요. 제가 일부러 전 고점 나오게 해서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 12억 2천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는 9억 중후반대 나오고 바닥 찍고 예, 상승을 좀 했어요. 바닥에서 계속 보합인 곳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해서 계속 이번에 상승이 훅 지나갔지만 이 아파트는 그런 상승 시장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좀 직장도 가까운 그런 곳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죠. 요 아이 매물 나와 있는 가격, 네, 호가나 지금 거래가나 많이 차이가 없죠, 그렇죠? 요 거래 말고는 한 9억 중후반대, 지금 5월에는 8억대 거래도 좀 있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임장 가셔서 선택하신 4개의 아파트, 제가 위치를 먼저 한번 찝어봤어요. 지금 굉장히 서울을 전역으로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 2007년식이에요. 다시 다 신축만 뽑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6단지 같은 경우는 기름 뉴타운에서도 조금 연식이 됐지만 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단지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나름 또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그만큼 사실 연식된 거 대비 가격도 좀 나가는 편이죠. 그래서 25평을 보시는데도 6단지 레미안 정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계 SK뷰 같은 경우는 7월 말부터 입주장을 치르기 때문에 어쩌면 대출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 굉장히 불운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전세를 맞출 수도 없고 직접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이제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까지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하시긴 아쉽다. 특히 요렇게 지금 내가 자금이 한 10억에서 지금 이분 보시면 12억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인서울로 그래도 아주 구축이 아닌 준신축이나 신축 정도도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좀 추리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답심리 파크자이 요것도 이제 준신축 정도 신축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입지가 약간 아쉬운 여기서 약간 거리 있고 그 주변이 약간 아쉬운 요런 답심리 파크자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위치상으로 굉장히 꽤 거리가 되는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원 아파트 여기가 이제 26년 1월 입주기 때문에 지금은 분양권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직장이랑 학교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여의도하고 용산에 이제는 대학원을 다닌다 하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직장 대학원 여의도 및 용산이라고 했는데 용산의 대학원 갈 만한 학교가 숙명여대 대학원 정도일 것 같아서 제가 여기로 조금 예상을 하고서 지금 현재 찍어주신 아파트들을 한번 볼게요. 보면서 저는 뭘 하냐면 우리 멤버들은 잘 아시죠? 저는 빼기를 해요. 여러 개를 놓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찾지 말고 아쉬운 점이 많은 순서대로 빠르게 빼기를 하고 남는 거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일 먼저 빼기를 한 이유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렇다고 차편이 또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도 좀 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오늘 촬영하면서 봤더니 지금 매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아파트는 그냥 과감하게 빼고 다른 걸 봐도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 거는 답신리 파크자이. 지하철역에서 약간 좀 거리가 있으면서 주변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주택가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입지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녀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신축급에 들어가고 25평을 요 정도 가격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거하고 같이 뽑아주신 것이 청계 SK뷰 요번에 입주하는 항상 보면은 약간씩 아쉬우니까 요 정도 가격대인 것 같아요. 보시면 396세대예요. 신축인데 비해서 세대수가 좀 작은 편이죠. 그렇지만 이 아이의 굉장한 장점이 뭐냐면 바로 옆에 1600세대, 1670세대니까 거의 1700세대 되는 리버브즈 아이가 요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같이 신축이기 때문에 같이 묻어갈 수 있는 물론 시세는 여기만 못해요. 단지가 일단 작고요. 역세권인 것도 여기 이제 5호선 역세권 여기는 2호선 초역세권이긴 해요. 그렇지만 요 리버브자이가 올라줄 때 같이 좀 따라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전화했더니 현재 기준으로 살아있는 매물이긴 한데 실제보다 조금 많이 저렴한 매물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연 주신 선생님의 예산 안에는 현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주장 안에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한다면 요 아이도 꽤 괜찮다. 저는 지금 선택하신 아파트 중에서는 점수를 제일 후하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인서울로 들어오시고 실거주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실거주는 사실 어떤 면에서 투자보다 더 선택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실거주하면서 가야 될 학교, 직장, 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교육, 이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면 선택지를 빠르게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가장 좀 위치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청계 SK뷰 아파트에서 5호선으로 한 번에 여의도를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출근 시간도 아니고 낮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역에서 역까지 거리만 40분. 그럼 집에서 나오고 회사까지 들어가는데 50분은 잡아야 되는 거죠. 일산에서 인서울로 들어왔는데 직장이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제가 숙명여대로 추측하고 넣어봤더니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면서 43분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한 50분 정도는 잡아야지
학교도 갈 수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뭘 놓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어렵게 어렵게 선택을 했어요. 가격대에 맞는 아파트 선택 잘 하셨는데 직주 근접을 너무 신경 쓰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라면 제일 먼저 직주 근접인 곳을 볼 거예요. 실거주니까. 네, 그러면 직주 근접 어떻게 찾냐? 다행히 학교하고 직장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반경을 한번 좁혀봤어요. 그러니까 용산 당연히 들어가고 여의도 들어가지만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근데 마포에서도 제일 가격이 비싼 동마포가 지금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러고 또 영등포구 일부 들어가고 동작구가 들어가고 서초구는 네, 빼겠습니다. 더더구나 서초에서도 반포 쪽이 들어가니까 빼고 여기 중에서 제가 한 세 개 지역과 아파트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 용산과 여의도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다. 사실 그러면 마포가 최고거든요. 용산 같이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쪽을 제가 먼저 살펴봤는데 이전에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가지고 25평 조금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마포역 인근에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아이는 없었어요. 지금 리버일 삼성 같은 경우는 꽤 언덕 위에 있고 점수를 좀 딱히 주고 싶은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데 6호선 타고 바로 학교도 갈 수 있고 5호선 타고 바로 직장 가니까 굉장히 지금 사연 주신 분에게는 딱 맞는 그런 곳이기는 한데 가격대에 맞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본 거는 동작구 한번 볼게요. 동작구 비싸지 않나? 예, 동작구에서 신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 찾아놓으신 그것보다 여기가 더 좋다가 아니라 직주 근접하는 이런 곳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비교해보자 하고서 동작구를 한번 찾아봤는데 동작구에서 장점은 이제 9호선 있죠? 9호선으로 바로 여의도로 들어가요. 그 점도 굉장히 좋고요. 한 세 정거장이면 노량진역 다음에 색강역 다음에 바로 여의도역이잖아요. 그 점 너무 좋고 노량진에 가서 바로 1호선 타고 올라가면은 학교 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근동에서 본동 쪽에 조금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신축만 보셨기 때문에 마음에 드실까 싶긴 하지만 여기 지금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24평이 지금 생각하시는 가격대에서 보실 수 있고 전고점도 아직 회복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한신 휴플러스 같은 경우는 같은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대로 31평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한번 꼭 임장 가서 지금까지 고르신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투자하면서 진하이스님이니까 재개발 재건축까지 보시고 이런 곳을 추천한 건 아닐까?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연식도 지금 2000년대 초반이라서 10년 이상도 기다려야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대지 지분하고 용적률이 재건축하기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주변이 보시는 것처럼 흑석동도 다 재개발되고 노량진까지 재개발되면서 전체적으로 뉴타운으로 다 깨끗하게 정비되면서 같이 시대가 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 여력 정도 보고 직주 근접하는 그 점을 봤을 때 제가 점수를 조금 주는 부분이 여기 지금 현재 동작구의 본동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가볼까요? 사실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어디냐면은 영등포구예요. 영등포구에서 지금 여의도 딱 붙어 있는 그곳 중에서 신축. 사실은 신축 밭인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한 그곳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신길 뉴타운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림선 쪽이에요. 아래쪽에 7호선 쪽 라인은 워낙 가격대가 많이 나갑니다. 거기 어쩌면 우리 선생님도 신길루타운은 비싸니까 아예 제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든 내 돈이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가보고 더 알아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7호선 라인 앞쪽은 비싸지만 이 뒤쪽으로 근데 신림선에서 꽤 가까워요.
특히 여의도 가신다고 했죠? 이 신림선 타고 두정거장만 들어가면 색강역이거든요. 거기에서 9호선 타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는요, 버스만 타도 여의도 금방 들어가요. 그 점에서도 굉장히 좋고, 지금 신림선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1호선 타고 학교 가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아요. 뉴타운으로 개발된 곳은 가보시면, 아, 정말 깨끗하게 정비 잘 됐다.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좀 신축이에요. 얘가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여기가 22년식인데, 지금 25평이 11억대 정도로 나오고 지금 호가가 12억이 넘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대출 규제 이후로 조금 가격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거 보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아파트 몇 개 선별해 드렸다고 바로 가서 매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래 눈여겨본 곳하고 꼭 비교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 앞쪽에 7호선 라인에 있는 아이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꽤 저렴한 편이에요. 세대수도 그렇게 작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신길루타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에스듐이나 요런 거는 지금 다 빠졌죠. 제가 요거를 조금 소팅을 했어요. 가격대로. 그래서 좀 가능한 거 몇 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더샤파크포레 같은 경우는 지금 신림선 가까이 있지만 요쪽에는 신안선선 소재가 있어요. 요건 뭐가 좋냐면 요걸 타면 바로 여의도역으로 한 번에 갑니다.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서 요쪽으로 가까이 있는 지금 7호선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요 뒤에 있는 레미안 프레비뉴나 포레나 신길 그리고 아이파키 정도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포레나 신길 같은 경우는 지금 7호선에도 가깝지만 조금 세대수가 좀 작은 편이기는 해요.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레미안 기준으로 최근에 실거래가가 이미 13억을 넘어가서 지금 예산안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약간 조정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발품 파시고 임장 가시고 매물 나오는 거 지켜보면은 좋은 매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 주신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4개 아파트와 제가 선별한 한 3개 지역에 좀 몇 개의 아파트를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가격대나 직주 근접이 해당하시면 함께 살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한테 내 집 한 채 있고 내가 모은 돈이 좀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 신경 쓰시는데 아직도 인서울 하기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정장이 올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임장 다녀서 지금 4개 아파트 선별을 해주셨죠. 그거 한번 다시 보면 기름뉴타운 6단지 레미안, 답신리 파크자이, 청계 SK뷰,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원 아파트 요렇게 선별해 주셨는데 요 아파트들 매물 나오는 분위기도 한번 계속 트래킹을 하세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별해 드린 동작구 쪽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신길루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들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면서 또 내 집 매도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내 집을 팔아야 갈아타게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 집을 내놓는 그 시세 그리고 사람들이 보러 오는지 아닌지도 꼼꼼히 보시고 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좀 좁혀드렸잖아요. 이렇게 선별해준 아파트들 중에서 여러분 급매로 팔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해외로 뭐 이주하거나 지방으로 뭐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경우의 수가 좀 적고요. 진짜 경우의 수가 많으면서 급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요. 꼭 비과세를 받아야 돼서 3년 안에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물건이 올해 안에나 특정 기간에 매도를 꼭 해야 된다. 요런 물건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요건 임장 다니시다 보면은 소장님이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요게 지금 비과세 물건이라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된다. 요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서 조금 급매고 가격 조정도 더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실 수 있거든요. 요건 누가 들을 수 있냐? 요건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라와요. 그곳, 그 부동산에 가신 그분에게만 소장님이 브리핑 하십니다. 그래서 사연 주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입장이신 분들은 부지런히 부동산 가셔서 소장님께 내가 이곳에 꼭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좀 가격대가 맞는 물건 나오면 매수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꼭 표명해 주시고 그런 물건 나오는지 종종 전화도 드리고 하시면서 그런 매물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조용하고 관망세로 들어섰어요.
관망세라는 게 뭐냐?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금껏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시장에,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전문가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초보든 전문가든 부동산에 직접 나가서 부동산에서 소장님들 이야기를 듣는 매물을 다 걷어들이는지 지금 분위기 때문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오는지 그 나온 매물 중에서 급한 사람은 가격을 내리는지 아니 매물이 많아도 가격을 안 내리는지 이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현장에 나가시는 그분이 정말 진짜 부동산 시장을 만나고 오시고 체험하고 오시고 최소한 전화 임장이라도 하시는 그분이 진짜 부동산 시장의 최전방을 보시는 겁니다. 그걸 꾸준히 하셔야 진짜 내 집 마련 잘 하실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합장이 좀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조급할수록 공부하고 조급할수록 내가 눈여겨보는 그곳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트래킹 해보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같이 해요. 제가 오랜만에 디나이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답변 드렸는데 이 영상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제가 다시 공지에 올려드리면 디나이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여러분이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모든 분들에게 답변 못 드리는 거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선별한 분, 그리고 또 그분만이 아니라 비슷한 입장이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궁금한 사항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미라클